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선 전국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많이 고민되시죠? 자, 지금은 고민되는 순간 또 어떤 투자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여러분의 고민 깔끔하게 해결드리는데 도움드리겠습니다. 1시간 집중해 봐주세요. 네, 올바른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애매하다 싶을 때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전화 상담 받기 전에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볼게요. 서울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 장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통 입주장이라고 한다면 입주 전 3개월, 입주 후 3개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보통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나 봐요. 가격이 일반적으로 입주장에는 전세 또는 임차 시장들의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분이 아무래도 입주장에는 좀 정체되는 시기가 오죠. 전세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된 이후에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인 아파트 시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요? 네. 자,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대단지 특히 소규모 나홀로 단지가 아닌 대단지 입주장에도 실제로 서울 신축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자, 우리 둔천동 예시를 들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우리 이문동 레미안, 이문동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입주 6개월 전 또 입주 시기 나누어서 최고가, 즉 보통 입주장을 앞두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정체를 이루다가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 제대로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해당 아파트 가격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또 장위동, 자이 이런 세 가지 아파트들은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상당히 큰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들은요. 우선 입주장인데도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 즉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이유들은 우선 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바 있지만 지속적인 공급 부족, 서울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2029년 또 조금 넓게 보면 2030년까지는 서울의 중심권 또 서울의 선호 주거지에는 꾸준히 공급 부족이 아파트, 비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다가 신축 선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잠실 밑에 송파권역에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략 9,000세대가 좀 넘고요. 2018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사실 헬리오시티 효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입주장에는
쏟아지는 매물, 임차 시장의 가격의 갭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가격이 조금 하향 조정되었다가 2년, 3년 차 정도 소위 임차 시장이 한 바퀴 돈 이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계속 우상향의 방향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제는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뉴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귀하니까 더 신축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속적인 신축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큰 이슈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견되는 것이 감소하는 주택 공급 현상이라는 거죠. 그 선행 지표를 보더라도 우선 분양 부분도 작년 부분에 비해서 이미 많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나 착공 또는 착공 예정인 경우도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올해 또 전국 규모로 보았었을 때도 준공 입주 규모가 적습니다. 특히 서울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1,000세대도 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보았었을 때 지속적인 공급 부족에 신축 현상을 선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을 선호하는 얼죽신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입주 장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려봤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아니 신축 인기가 뜨겁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슈가 악성 미분양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1년 만에 최다, 이 뉴스에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죠. 우선 전국적으로는요, 미분양 주택들이 사실 감소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를 보고 있느냐. 사실 서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급 부족의 양극화 현상으로 선호주거지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은 주로 어디서 날까요? 지방의 중소형 도시라든지 수요가 많지 않은 비업무지구 단지, 이런 단지들 쪽에 주로 미분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많이 역설적인 내용인데 지금 사실 서울과 지방,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부동산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분양 시장에서도 점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지방에서 서울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현상,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지금 시장은 양극화가 아닌 초양극화, 또 초양극화를 넘어서 최근에는 하이퍼 양극화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들,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당분간에 꾸준히 이어나가는 기조라는 점, 시장 참여자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악성 미분양 관련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의 위치, 입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홍정기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20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뭔가 이렇게 탄탄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 열려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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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연결은 됐고요. 자,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저는 김승탁이라고 하고요. 네. 아, 저는 2018년도에 그 제1동탄에 그 동탄 아이파크를 구입을 했었어요. 전세를 끼고. 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동탄에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 네. 그게 지금 뭐 전세는 뭐 저기 월세는 받고 있는 있지만 좀 이렇게 시원찮아요. 네, 네. 전세금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다시 재투자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1동탄을 처분을 하고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신림동 쪽에 그 뭐 좋은 아파트를 좀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동인선이 개통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나은지.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그러면 동탄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동탄에 아파트가 있고요. 네. 거기는 전세금으로 제2동탄에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전세금으로 2동탄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고 싶으신 게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우리 홍정기 전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리 동탄 아이파크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장지동, 반송동 여러 동네가 있어서. 반송동입니다. 아, 반송동에 있는 아이파크. 네, 예. 반송동에 있는 아이파크. 네, 자, 반송동에 있는 아이파크 쪽이면 우리 대략 이 아파트는 2018년, 19년 요 정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네, 2007년. 2007년, 네, 2007년, 네, 2007년 반송동에 있는 우리 아파트. 자, 우선 제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상급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시려고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이 맞고요. 자, 오피스텔로 지금 전세로 월세를 갈아타신 부분들, 즉 지금 반송동 아이파크를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월세 오피스텔을 지금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월세를 주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선 제가 오늘 방법적인 측면하고 대략적으로 신도림 지역까지 언급했으니까 구체적인 예시 단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자, 우선 지금 방향성을 잡았다. 그러면 아파트 갈아타기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실거주를 옮기는.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 갈아타기는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거주와 실거주, 즉 내가 이사를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네. 자, 그러면 네. 실거주에서 실거주로 옮긴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비용도 들지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 기반도 함께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보통 예. 옮길 때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보다는 1.5배 정도는 괜찮은 아파트 그룹핑을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맞고요. 보통 실거주에서 실거주 옮길 때는 또 까다로운 부분들이 다 매도를 한 뒤에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템포가 좀 늦은 경우가 있어요. 자, 예. 생각을 고민은 신중하게 하되 선택은 빠르게, 액션은 빠르게 취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미리 봐놓았던 단지들을 조금 빠르게 3주 정도 이내에 그 다음 매수지, 이동할 지역을 계약을 해서 움직이는 쪽이 좀 맞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한 방법이에요. 자,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했다는 건 전세 또는 월세로 조금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눈높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도 투자의 측면에서 갭 투자, 즉 예를 들면 8억대 아파트다라고 하면 전세가 대략 5억 5천 정도 들어있으면 실제 갭 투자가 2억 5천 정도면 가능하겠죠? 예. 자, 예시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가야지 보다 현재의 캐파시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등급, 조금 더 높은 급지의 아파트 그룹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동탄 지금 반송동 아이파크, 네, 이 경우에는 아마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요? 7억 선? 네, 8억 선? 지금 평형대가 몇 평대이시죠? 7후 8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7억 선 정도 할 거예요. 7억 선, 아마 호가는 8억 선. 자, 그렇다면 요것과 또 오피스텔, 이런 경우를 지금 요거는 전세를 주셨고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셨으니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두 개를 모두 처분하시고 신도림 쪽이나 이쪽 가까운 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사실은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개의 부동산, 즉 소유를 어디서 하느냐와 거주를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는 좀 달라요. 거주는 원하시는 데서 가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임대로, 임차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실제 소유는 조금 더 상급지, 자, 원하시는 지역에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면 신림동 또 서남권 중에서도 대표성을 띈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두 개를 합쳐서 대략 한 8억 선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조금 맞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림동에서 가장 좀 가까운 지역 중에서 상급지가 네, 뭐 지역을요. 그러면 네. 지역을 하나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은 동탄에서는 갈아타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들려주셔서 물건 두 개 다 매도하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신림동 근처로 저희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괜찮을런지 지도가 준비가 됐을까요? 자, 네. 맞습니다. 네. 자, 예시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신림동 쪽에서 사실 보자면 신림동 쪽도 물론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자, 예시를 드리자면 아파트는 크게 자, 첫 번째는 해당 지역에서 업무지구하고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사실은 신림동 쪽은 중심 업무지구에서 조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 템포만 조금 더 움직이시면 네. 신도림역 쪽에서 실제로 여의도하고의 접근성도 괜찮고 또 업무 중심 지구하고 가까운 데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균질성. 신림동도 물론 괜찮지만 해당 지역,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이 예시로 호가가 8억 중반에서 9억 미만, 한 8억대 아파트들 중에서는 그래도 역도 가깝고 교통 호재도 있는데 업무 중심 지구도 가까워요. 그리고 모여져 있는 아파트의 균질성이 괜찮습니다. 자, 무슨 신도림 이편한 세상 4차와 네, 저희 방송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예시로 이런 정도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는 업무 중심 지구하고 가까운
인서울 내에서 역에서도 가깝고 대단지에서 대표성을 띈 그리고 균지성을 갖춘 이러한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시로 이런 신도림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사실 단지들이 모여 있고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일부 기대되는 그런 단지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관계상 이 정도 좀 정리할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상급지로의 이동은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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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98년도 네. 인천 부평구 주계부동 아파트에 입주해서 지금 현재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25년 8월 말에 경기도 서평택 하양지구 휴먼빌 아파트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 매도 시 세금 문제하고 네. 올해 8월에 입주하는 하양지구 쪽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부평에 살고 계시는데 평택으로 네. 내려가실 예정이군요. 그래서 저는 안 내려가고 네. 전세를 줬으면 하고 이 집을 살고 싶은데 네, 네. 부계동 집을 매도를 해야지 세금이 네. 좋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세금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볼 거고 네네. 그 생각하시는 평택 화양지구 쪽이 어떤지도 네네. 저희가 좀 미리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평택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평택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셨는데 내려가셔야 네.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2주택일 때 네. 세금 문제가 크다고 그래서 어차피 내려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연락을 드렸거든요. 자, 우선 서평택 화양지구 지금 네. 분양 당첨이 되신 것 같은데, 자, 네네. 입주가 그러면은 올해 예정되어 계신 네, 거죠? 8월 말이에요. 네. 네, 자, 지금 세제 혜택 쪽으로 보자면 우선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네네. 우선은 화양지구로 굳이 꼭 내려가셔야 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예,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거주 의무가 있지 않은데 꼭 내려가셔야 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는 아니신 거죠? 네네. 예, 자, 우선 지금 계시는 부평의 부계 주공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급적이면 원래 화양지구 쪽, 서평택 화양지구 쪽은 임대 쪽, 그러니까 거주도 지금 꺼려 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분양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 선택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매도 포지셔닝을 좀 잡으시는 게 맞다. 즉 서평택 화양지구 쪽이 단기간에서는 프리미엄을 얻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평택 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자, 우선 평택 쪽은 기본적으로 우리 고덕 신도시 기준으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입주를 한 상태고, 삼성 반도체 중심의 클러스터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죠. 지금 서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안중 KTX역 이런 부분 호재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사실 그 KTX역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포승 옆에 보이는 것처럼 또 포승공단, 평택항 이런 부분들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첫 번째는 업무지구화, 즉 비즈니스를 하는 업무지구하고의 거리가 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이 수요가 발생을 하거나 또 누가 이 수요를 억지로 발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의 시세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지금 사실 분양 당첨이 되셨지만 아직 입주를 채하지 못하고 미분양인 아파트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러스해서 사실은 요 왼편으로 가다 보면 우리 바로 수요가 그래도 있는 고덕 신도시에서 평택으로 갔는데 그 정도 거리를 이동을 하다 보면 바로 당진 쪽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당진 쪽에도 적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 즉 예전에 부동산에서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했는데 엑시트 나오질 못하고 그 안에서 팔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법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정지 여건을 개선을 해서 흐름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지만 단기와 중기에서는 사실 서평택 화양지구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양도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선 자, 양도세는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지금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부계 주공을 하시고 이미 오래되셨으니까 1년 이후에 A라는 집을 또 매수를 하는 경우 요 조건 충족이 되신 거고, 자, 부계 주공을 3년 이내에 매도하시는 경우. 예, 자, 즉 부계 주공이 있고, 자, 우리 서평택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요 부계 주공을 3년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거주를 꼭 서평택 화양지구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부평 쪽, 부천 쪽에서도 사실 주변에 역세권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인 포지셔닝으로는 서평택 화양지구는 흐름을 보다가 매도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고 사실 부평 또는 부천 쪽으로, 부평 구청역이나 또 시청 쪽에 가까우면서도 또 단지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부분들, 그런 매수 방향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해되실까요? 네네. 네. 혹시 저 추가로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만약 그러면은 평택 쪽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언제쯤이나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 희생 가격을 지불하고 빠른 시간에 매도를 하고 보다 더 상급지 또는 집 주변에 있어서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장 성격의 아파트를 갈아타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흐름을 좀 기다리는 거죠. 아직 다 입주가 되지 않았으니 입주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포지셔닝을 잡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쪽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1번에 어느 정도 희생 가격을 지불하고 빠른 시간 안에 템포를 잡고 매도하고 조금 더 수도권 쪽에 가까운 부분들로 갈아타는 방법. 갈아타는 방법들은 아까도 요 앞번 상담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얼른 매도 계획 세우시고 지금 거주 환경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평 인근으로 또 다른 투자처를 갈아타기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양주에 덕정 아파트 거주 중이에요. 네네. 이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서 여유자금이 한 2억 정도 생겼는데요. 네. 상급지에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어디 지역은 봐주신 데가 있을까요? 예, 혹시 강남도 가능할까요? 네, 여유자금 2억으로 강남이면 좋겠고 네. 어디가 괜찮을런지 전화를 주셨습니다. 받아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투자의 방향성 지금 강남 쪽에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대략 한 2억대 자금으로 네. 자,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자, 강남 쪽에 주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움직임의 초기 단계가 있고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크게
네. 우리 두 군데 정도를 볼 수 있어요. 네, 자, 네, 네. 우선 첫 번째는 아마 우리 개포 4동 쪽, 개포 네, 네. 4동 쪽에도 모아타운이라는 형태의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있고요. 자, 네. 또 한 군데는 자, 강남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역삼동, 역삼 2동 경우에도 역시 모아타운의 형태로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있었다가 자, 다시 좀 멈췄다가 다시 또 움직임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역삼 2동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래도 강남 지역은 재개발 주거정비 사업의 형태가 좀 늦죠.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생, 다가구 1층에 상가를 월세를 주고 또 2층도 자그마한 필라테스 샵이라든지 꽃집도 월세를 주고 또 위에 층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즉 주거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형태 동안 내가 받는 보상이 일반적인 작은 빌라나 다세대에 비해서 너무 적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22년도 10월에 공모 신청을 했다가 사실 23년 시간 거치면서 반려가 되고 대신에 24년 10월까지 2년간 신청을 한 이후 2년 동안은요.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신축을 짓더라도 해당 기간에 혹시 건축행위 제한이라는 거예요. 건축행위 제한이라는 뜻은 이후에 실제로 해당 지역 공모가 승인이 되어서 지정이 되더라도 그 기간에 지은 신축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게 지금 풀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제 시도를 했다가 안 됐으니 지금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형태로 현재 형태를 바꾸어서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에서 조금 형태를 바꾼 형태, 즉 역세권 한 500m 이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매도 청구 방식의 변경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나 단독주택 대지 평수를 좀 큰 거 가지신 분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그랬죠. 네. 자, 요 방식은 실제로 시세 수준의 보상을 신탁 방식이나 리츠사 중심이 시행이 되어서 그런 형태로 보상 수준을 다소 높여서 하는 방식 형태로 변형돼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개포 4동이나 역삼 2동 경우 이렇게 한번 주목해서 체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2억대 정도면 전세 안고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한번 면밀하게 매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여유자금 2억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강남 얘기 들려드렸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언급은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들이 신혼 부부인데요. 네. 네. 아들이 직장은 송파구, 며느리는 강서구예요. 반대편이네요. 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강서구 가양동에 거주하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아들이 그 아파트 신축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선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그 하남 교산 그쪽에 이제 청약이 나오면 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예. 선생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서울에서 한 8억대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추천받고 싶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드님은 송파, 며느님은 강서. 근데 이제 하남 쪽을 보셨으면 너무 아드님께 가까운 곳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8억대로 갈 만한 곳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 홍정미 네.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네, 자 바로 답변 드릴게요. 네. 네, 자 우리 보신 것처럼 네. 자 하남 우리 교산 신도시 자 네. 우리 자 내용 좀 보셨어요. 자 우리 하남 교산 신도시 쪽은 특징 먼저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청약 넣으시는 거는 상당히 괜찮죠? 예, 청약은 당연히 넣으셔야 되는데 자, 당첨이 되고 사실 당첨이 되고 나서 당첨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첨되고 나서 이후의 포지셔닝까지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하남 교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조금 산에 좀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강남 접근성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예, 신도시예요. 자, 그런데 보통 아마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청약 넣는 부분들, 분양가 부분들이 대략 국평형이 한 5억 초반부터 5억대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변의 시세들과 비교했을 때 자, 하남 미사권역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안전 마진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를 겟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인데 단 다 청약이 당첨이 안 됐을 때 행여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자, 아직 교통 인프라라든지 주변에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청약이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신도시는 사실 실거주 쪽에서는 처음에 살기가 괜찮죠. 자, 구역이 정리가 되어 있고 공원, 학교, 주거, 상업시설들이 모두 다 구획 정리가 들어간 계획 도시란 말이에요. 자, 앞으로 기다리면 더 좋아질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청약 시에는 주변의 시세와에 대비해서 안전 마진이 있어 괜찮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부분들 하나 좀 정리를 드리고 자, 주변에 사실 보면 사실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 청약을 넣어보는 경우, 청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는요. 사실 구역 쪽으로는 우리 하남 교산 쪽에서 우리 미사 쪽, 우리 요 라인, 자 상일 IC부터 미사 나와 있는 요 박스, 제가 지금 그려드린 요 박스 내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자, 해당되는 강동구 내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교산 신도시 쪽의 위에는 하남, 자 하남 쪽보다는 조금 더 미사 쪽으로, 미사보다는 강동 쪽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갈아타는 형태로 재산 증식, 시세 차익을 보면서 위로 업그레이드 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참고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며느님은 직장이 서남권 쪽이시라고요. 강서구. 강서. 네, 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드님 중심으로만 강동하고 하남 쪽만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서남 쪽으로도 아파트 단지 이런 부분도 8억대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단지는 서남권에서는 강서 쪽이신데 강서 쪽에서는 사실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선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파트는 크게 두 가지. 수요가 있는 곳에 더욱 시세 분출이 가까워진다라는 부분들을 원칙을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수요는 업무지구 가까워야 되겠죠. 자, 여의도와 매우 가깝고 또 공덕, 마포 업무지구하고도 가깝고 또 CBD
종로 광화문과도 가깝고 이러면서 네. 이런 파락대 아파트로는 여기 이대역하고 아현역 중심에 예시로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가 현재 대략 8억대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여기 나와 있네요. 어느 해당 아파트가 제일 좋아? 요건 아니지만 네.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자, 청약 선택해서 보시고 프리미엄은 가급적 주고 사시는 부분들은 현재 신중하셔야 된다. 왜? 신도시이고 아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다 그리고 네. 나서 8억대로 해서 자, 며느님 쪽하고 조금 가까운 동네에서 정지여건이 마련된 데를 권유를 드리자면 이렇게 네. 중심 업무 지구에 쏙 들어와 있는 이러한 아파트들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다라고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이제 그 신혼부부 아내와 남편분이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44 8520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일산 네. 주엽동에 살고 있는 주부인데요. 네네. 저기 주엽동 14단지 두산 아파트 32평을 제가 이제 11년 전에 매매해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재건축 리모델링 2개 조합이 얘기 중인데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좀 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재건축 얘기도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산 주엽동 14단지 32평 아파트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기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래 거주하셨나 봐요. 네네. 네, 자 아마 여기 아파트가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아파트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해당 아파트가 사실 23년 12월인가? 23년 겨울 정도에 이미 리모델링 지금 시공사까지 현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리모델링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는데 왜 시끌시끌할까요? 자, 우리 작년도 24년도 3월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발의가 됐죠. 발의가 되어서 자 핵심은 용적률을 400%까지 최대한 주겠다라는데 그 해당 대상 지역 아파트에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강선마을 14단지 두산 아파트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대략 아파트가 한 700세대 후반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하면 뭐 900세대 전후 정도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일반 분양분이 많지가 않으니 자 어떻게 되겠어요? 분담금이 지금 시청자님을 포함해서 많은 소유주분들의 분담금이 좀 제법 내게 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용적률을 400%를 주는 재건축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면 사실 분담금 이슈가 리모델링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시청자님 경우에는요, 사실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선택은 우선 첫 번째는 실거주를 그래도 더 하실 계획이고 또는 더 보유를 하실 거고 이 단지에 사는 게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시면 선택의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본인의 선호도와 선택을 아직 좀 정하지 않으셨다면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사실 리모델링이 훨씬 이미 들어오는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리모델링이 아마 좀 빠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자, 단기와 실거주 관점에서는 리모델링 쪽을 좀 선호할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용적률 400%의 혜택은 사실 가벼운 혜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기대감으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일어나는 시기의 단계별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현재 사실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분들끼리의 의견도 모아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때 시청자님의 선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재건축 부분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까? 이렇게 좀 관망하시자라는 부분들로 좀 권유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저는 부천의 소사 주공 1단지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매도도 하고 해볼까 하고 지금 해도 괜찮은지 전망도 궁금하고 그래서 네. 네, 문의하려고 연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주공 1단지 몇 평 갖고 계세요? 여기가 23평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아파트는 어떤지 홍정기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소사 주공 1단지 요거를 만약에 매도하신다면 생각해 놓으신 아파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원미동 두산 보고요. 네. 중동의 연화마을 쌍용 봤어요. 네. 다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 보셨네요. 네. 네. 자, 우선은 사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사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아마 23평형이면 3억 중반에서 후반? 이 정도? 3억분이 안 해요. 네, 3억대 시세 정도 네.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역세권에 가깝고 중심권에 가까운 단지들을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 더 시세가 좀 오를 건데 이 시세 차익은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세요? 아니요. 1억 정도는 있어요. 조금만. 그러세요. 네, 네. 1억 정도의 네. 여유자금으로 받고 갈아타신다라고 하면 자, 네. 우선은 자, 위의 단지들로 갈아타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자, 네. 그런데 해당 언급한 단지들이 그렇게 크게 선별 차이, 선호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네. 세 개 네. 단지 중에 투자 가치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자면 자, 우선 감사합니다. 네, 자, 위쪽에 원미동 두산 2부 네. 쪽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신준동역에 아마 연화마을이면은 연화마을 쌍용 이 정도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신준동역 위에는 아마 여기 건영 아파트가 꿈마을 건영 네. 맞나요? 네, 여기에 23평형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단지들을 볼 때는 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내용 보시는 것처럼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가 네. 상업지역이에요. 원래 네. 부천도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이 일반 상업지역의 위쪽에는 주로 LH에서 분할해서 만들었던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좀 있고요. 이 아래쪽이 주로 1군 시행사나 2군 시행사, 민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요 중심 상업지역하고 조금 더 가까운 쪽, 좀 편의시설하고 좀 가까운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쪽에서 보았었을 때는 자, 다시 보면 자, 그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보신다면 연화마을보다는 건영 서안 아파트가 비슷한 시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상업지역 쪽에 조금 더 가깝고 아마 요 아파트들이 건폐율이나 연식들이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보았었을 때는 건영 서안 아파트 쪽을 조금 더 비슷비슷하지만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실거주 만족도에서도 사실 역세권하고 중심 상업지구가 가까운 데가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사실 조금 더 서울권으로
가까이 가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면 조금 더 네.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시되 말씀하신 아파트 내에서는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소사동은 지금 팔아도 괜찮을까요, 그럼? 네, 지금 사실 시세 흐름이 좀 네.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네, 네. 매도 시점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결정을 하셨다면 조금 빨리 움직이셔도 괜찮다. 지금 네. 아마 뭐 GTX 호재들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시는 네. 수 있어요, 주변에서.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실제로 직접적으로 혜택은 크게 있지 않은 단지다. 이렇게 좀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